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멘터리의 크립토 모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샌드박스의 코인인 샌드가 300%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가 지난 오늘 빼고 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동안 어제 고점까지 342% 올랐는데요. 오늘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342%나 6일 새에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코인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지 또는 땅을 팔아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재무적인 조언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샌드박스 땅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전략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샌드박스 코인이 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28일 여기 뉴스에 보면은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력을 하고 회사의 이름을 메타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페이스북이 지난 몇 년 동안 참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이제 어떤 정보의 검열이라든지 마음대로 회사의 방침이나 또는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많은 그런 남용을 행해왔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또 앞으로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지지한다고 다른 뉴스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메타버스를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디센트럴랜드의 만나 토큰도 10월 31일까지 277% 상승을 했고요. 샌드박스는 또 109% 지난 31일까지 109% 상승했다고 이 뉴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만나 코인은 디센트럴랜드의 코인은 10월 조금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10월 30일인데요. 10월 30일까지 쭉 올랐다가 10월 31일부터 다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코인인 메타버스 샌드박스가 페이스북 때문에 오른 것은 알겠는데 왜 샌드박스는 10월 31일 여기에 조금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뛰었을까요? 거의 뭐 2배 넘게 뛰었죠. 그 이유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프트뱅크, 일본 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비전 펀드 2에서 샌드박스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에 1,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뉴스가 발표됐는데 이때가 발표한 날짜를 보면은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그러니까 지금이 11월 3일인데요. 11월 2일 어제 발표를 했었고 아마 투자자들과 코인을 사는 분들은 이때 10월 31일 날 떨어졌지만 큰 발표가 호재 뉴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페이스북의 호재를 30일까지만 효과를 보고 떨어진 반면에 샌드박스는 그 기세를 몰아서 다시 11월 1일, 2일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 수 있어요. 1,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투자했다는 것은 이 메타버스의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로서는 샌드박스를 주 플랫폼으로 주 생태계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샌드박스는 NFT 기반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소프트뱅크에서 했지만 이에 함께 투자를 참여한 어마어마한 대형 기업들이 있죠. LG 테크놀로지스 벤처스, 삼성, 넥스트, 컴투스 등 국내 기업의 어마어마한 벤처 투자자들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샌드박스가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샌드 코인이나 땅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네. 혹시 땅을 어떻게 파는지 알고 싶으신 부분은 제가 밑에 오픈시 제2차 NFT 시장에서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땅을 파는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저도 뭐 기술적 분석, 이 차트 분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난 6일간 어제 최고점까지 50%가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곧 떨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인데요. 여기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9억 1,800만 샌드 어치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샌드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 바이낸스로 보면은 달러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2조 6천억 정도의 미화 달러로 USDT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미화 달러에 페그가 된 스테이블 코인인데 2조 6천억 어치의 거래량이 있었고, 또 그 전날인 11월 1일은 1조 2천억치의 거래량이 이 샌드박스 코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또 메타버스에 주력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났을 때 이 거래량이 계속 올랐죠. 3일 동안 이렇게 오르고 다시 10월 30일에 떨어졌다가 또 소프트뱅크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거래량이 엄청 줄었어요. 거의 어제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6분의 1로 줄었는데, 오늘 하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6분의 1로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제 큰 호재인 뉴스에 이은 영향이 이제 끝났고, 사람들이 이 많이 오른 가격으로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MA라는 지표인데요. 이 EMA라는 지표는 지수 이동 평균선이라고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이 EMA 선이 여기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조금 흐릿한데요. 여기 보이는 이 선이 EMA 50 선인데요.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EMA 만약에 밑에 이 캔들스틱들이 있을 경우 이 하락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5월에 그 큰 코인 하락세가 있었죠. 이때 EMA 50 위에 있다가 EMA 50을 뚫고 밑으로 관통해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이렇게 EMA 밑으로 내려가는 반면에 다시 불장, 이 상승장으로 올라올 때는 EMA 50선을 뚫고 다시 올라와서 이 EMA 50선을 지지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계속 이 EMA 50선을 지지선으로 사용하고 이제 조금의 조정이 있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지만 다시 바로 반등해서 EMA 50선을 이렇게 지지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며칠간 항상 이 EMA 50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항상 다시 EMA 50선으로 떨어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트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갔다가 또 다시 EMA 선을 떨어지고 또 관통해서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지난 6일간의 이 샌드박스의 가격은 여기 EMA 50선이 있으면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이 올라갔죠. 그러면 다시 EMA 50선으로 떨어지려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더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이 EMA 50선 말고 또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볼린저 밴도 길게 설명하면 좀 그렇지만, 볼린저 밴드가 서로 이 윗선 있고 밑에 선이 있죠. 이 중앙선도 있긴 한데, 일단 이 윗선과 밑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선이 점점점 좁혀지면은 이 장이 수렴 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 뛰지도 않고 밑으로 뛰지 않는데 어떤 큰 가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리고 큰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여기처럼 큰
이때 8월 경에 이때 랜드 세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큰 가격 변동이 있을 다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주로 윗선을 이렇게 만지면은 다시 떨어져서 볼린저 밴드 밑에 선을 이렇게 닿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요 며칠 6일간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위에 선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관통을 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윗선이 거의 닿이지도 않는 지점의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매수를 하려 하는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그 페이스북과 그 소프트뱅크의 투자 유치로 인해서 지금 매수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RSI라는 지표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RSI 지표인데요. RSI 지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밑에 선이 30이고 위에 선이 70입니다. 이 30에서 70 사이에 RSI가 있으면은 이제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고, 이 30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곧 다시 위로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이 추세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많은 트레이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다시 이 70선을 넘거나 또는 70선을 닿았으면은 다시금 그 추세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셔도 항상 이렇게 RSI 그전 가격을 보면은 바닥이었던 5월, 6월 이때 바닥이었을 때는 RSI 지표가 거의 뭐 26, 30선을 밑으로 뚫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때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리고 이때 RSI가 70선을 뚫어서 이때는 거의 78이었는데 이때는 또 다시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다시 여기서 살짝의 조정 후 수렴에 들어갑니다. 수렴 중에 들어가는데, 네, 이때는 또 70선을 뚫고 다시 큰 조정이 들어오죠. 샌드가. 네, 다시 이 밑에 30 내지 40 사이에서 있다가 이번에는 보시면은 거의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RSI가 50에 있었는데 70을 뚫고 지금은 거의 이제 87까지 가서 오늘은 79로 RSI 지표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88, RSI가 88까지 올라갔는데 이 뜻은 매수를 하려 하는 수요가 매도를 하려 하는 수요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다.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면 샌드 코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방금 볼린저 밴드랑 여기 위를 볼린저 윗선을 관통하고 RSI도 비정상적으로 매수 수요가 너무 높고 또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고 이 기본적인 차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샌드 코인은 곧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비교적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물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샌드 코인을 매수를 했다가는 크게 물릴 확률이 큽니다. 크게 물릴 확률이 크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샌드박스 코인을 매도를 해야 하느냐? 물론 목표가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지금 단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짧은 기간에 수익을 보고자 하면은 코인을 매도를 하셔도 되겠죠. 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조정이 올 것을 예측을 하고 다시 많이 떨어져서 수렴을 할 때 이 어찌됐든 코인이 지금은 불장이기 때문에 이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가격에 수렴할 때 장에 들어가서 이 코인의 불장을 이어서 타서 쭉 또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땅을 갖고 있는 랜드 오너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땅 2개를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2개를 갖고 있는데 저는 땅만큼은 정말 길게 보고 싶어요. 이게 가격의 변동이랑 상관없이 어찌됐든 지금 소프트뱅크와
가 주도한 이런 투자 1,000억이 넘는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웬만한 큰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기반의 샌드박스 생태계를 정말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탈중앙화된 메타버스의 선두자로 샌드박스가 우뚝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땅을 분양하지 않습니까? 내년 말에 재단에서 땅을 분양하는 게 끝나면은 땅의 가치는 제 생각엔 더 치솟을 것 같아요. 그 샌드 코인의 가격과 상관없이 더 이상 재단에서 분양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고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가격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샌드는 샌드 코인대로 계속 오를 거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더해져서 땅값은 더 오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코인의 하락장이 오면은 샌드 코인도 하락을 하겠죠. 70% 80% 얼마나 하락할 줄 모르겠지만 더 크게 봐서 5년 10년 후에는 확실히 샌드박스 땅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매도를 한 수익보다도 훨씬 더 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11월에 또 이제 샌드박스 알파 버전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서 또 샌드박스 코인 또는 땅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지표들과 지금 일주일간 오른 샌드 코인을 봤을 때는 샌드 코인을 지금 사기에는 매우 위험하고 당분간 큰 조정이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또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호재 뉴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모르고 또 이제 땅 랜드 세일이 또 있으면은 샌드를 사들이려 하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큰 상승세를 최근 일주일 동안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실 분들은 지금 샌드코인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 땅으로 또 임대도 줄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면은 땅의 가치가 분명히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갖고 계시면 저는 매도를 하지 마시고 땅을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어떤 재무적인 조언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샌드박스 생태계의 전략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크립토 멘터리의 크립토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